안녕하세요.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루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의 합의 알고리즘 A2Z입니다. 블록체인과 클레이튼에 관심이 있으신 개발자분들 혹은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합의 알고리즘을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분산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전공하고 현재는 크러스트 유니버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클레이튼 코어 데브팀 프로토콜 파트에서 클레이튼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합의 알고리즘과 히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블록체인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소개와 클레이튼의 합의 알고리즘 특징과 동작 방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튼 합의 알고리즘의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과 클레이튼의 합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기에 앞서 합의 알고리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합의 방법이라고 하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합의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합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합의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대화와 보상을 기반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죠.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 판결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 속 세 가지 합의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정해진 규칙 속에서 합의 참여자들은 동일한 결과, 동일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합의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합의 알고리즘이란 시스템 내 다수의 노드가 하나의 값으로 합의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컴퓨터 공학의 비잔틴 오류 허용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하였으며 각 노드 간 데이터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시스템 내의 모든 노드는 하나의 결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잔틴 오류 허용이란 무엇일까요? 비잔틴 오류 허용을 말하기 앞서 비잔틴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내의 오류 모델들을 그림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잔틴 오류란 일반적으로 시스템 내의 악의적인 방해를 통해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며 그 이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포함합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비잔틴 오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블록체인에서는 비잔틴 오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은 비잔틴 오류 모델을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에서는 일부 노드의 악의적인 방해에서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분산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비잔틴 오류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잔틴 오류는 비잔틴 제국의 두 명의 장군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두 명의 장군이 하나의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동시에 같이 공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군은 다른 장군에게 내일 오후 5시 공격을 진행하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때 다른 장군은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제국 내에서 다른 파벌인 장군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받지 않은 척 무시하는 비잔틴 오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시에 공격하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올바른 답장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이 답장은 적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요청한 장군은 다른 장군이 전투를 위해 합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지 비잔틴 오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두 장군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비잔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장군이 안전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비잔틴 오류 허용은 무엇일까요? 위의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합의를 제안하는 장군이 비잔틴 행위를 하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군이 비잔틴 행위를 하는 그림입니다. 두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의 메시지를 받은 장군은 다른 장군들 중 하나의 장군이라도 비잔틴 행위를 한다면 합의를 위한 동일한 메시지를 모을 수 없습니다. 최초의 비잔틴 오류 허용 알고리즘인 오럴 메시지 알고리즘에서 저자는 비잔틴 노드가 존재한다면 최소 4개 이상의 노드가 시스템에 존재해야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한 명의 배신자가 있다면 최소 3개의 정상적인 노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명의 비잔틴 오류 행위를 하는 노드가 시스템에 존재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때 비잔틴 오류 허용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그때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비잔틴 오류 허용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를 두 명의 장군 문제를 통해 알아보았고 그 이후 여러 연구 중 FLP 임파서빌리티 논문에서
블록체인 및 대부분의 인터넷 환경과 같은 비동기 네트워크, 즉 메시지에 응답을 받지 않는 네트워크에서 비잔틴 상황에 대해 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산 알고리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분산 시스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알고리즘이 없고 서비스와 네트워크의 각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한 합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합의 알고리즘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에 Agreement, Validity, Termination 세 가지와 아래에 Safety, Liveness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합의는 동일한 초기 값을 갖고 시작하여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야 하며 합의 과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특성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합의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산 환경 시스템에서 개발되어 온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산 시스템은 여러 노드가 통신을 통해 서로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컴퓨팅 파워를 나눠서 사용하는 컴퓨터 공학의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또한 포함하고 있는 범용적인 개념이지만 블록체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눠 암호 알고리즘으로 연결하여 저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분산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보면 블록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를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와 합의 과정을 통해 동기화합니다. 이때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분산 시스템을 구성한 이후에 외부에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접근하고 동기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블록체인 플랫폼에 따라 서비스를 올릴 수도 있고 직접 시스템에 참여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내의 데이터의 투명성과 시스템 운영의 탈중앙성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의 분산 시스템보다 변수가 많은 열린 환경의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동기화를 위한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노드가 시스템에 참여하여 합의와 동기화를 진행한다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은 트릴레마를 갖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트릴레마 세 가지는 탈중앙성, 확장성, 보안성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탈중앙화는 강화되지만 많은 노드가 합의에 참여하여 합의의 성능이 떨어져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와 보안성에 집중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튼의 합의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탈중앙화를 제한하고 보안성과 확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합의 알고리즘의 특성에서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세이프티와 라이브니스 중 무엇을 강화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에는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을까요? 여러 알고리즘 중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POW 방식, 클레이튼의 핵심 알고리즘인 메시지 기반의 브로드캐스트 베이스드 BFT, 그리고 POS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Proof of Work, POW는 채굴이라 불리는 노드들의 작업을 통해 가장 먼저 해시값을 찾는 노드의 제한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노드는 경쟁적으로 작업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합니다. 전체 시스템 중 49%의 노드가 비잔틴 행위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유지되고 합의가 멈추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 플랫폼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0이 있습니다. Proof of Stake, POS 합의 알고리즘의 경우 여러 형태를 띠고 있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상의 지분을 기반으로 대다수의 지분을 갖는 노드들이 동의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지분이 많은 노드가 블록체인 플랫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플랫폼의 발전을 만들고 이는 다시 해당 노드의 지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클레이튼도 이러한 개념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기반의 투표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브로드캐스트 베이스드 BFT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전체 노드의 33%의 노드가 비잔틴 행위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유지되고 클레이튼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했고 클레이튼 합의 알고리즘의 특징과 동작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이튼 합의 알고리즘은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PBFT 알고리즘을 발전시킨 IBFT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1초 내에 합의 과정을 모두 완료하고 한번 합의된 블록은 번복되지 않는 안전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IBFT를 개선하여
블록체인 코어를 개발한 플랫폼으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JP몰건의 쿼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티가 라이브니스보다 강화되고 낮은 지연 속도와 절대적 완결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클레이튼 합의 알고리즘은 합의 참여자 선정, 메시지 전송 합의 동작 과정, 블록 제한자 선정, 블록 제한자 교체, 안정적인 합의를 위한 락킹 메커니즘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합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카운슬 GC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버넌스 카운슬에 참여하게 되면 랜덤 함수를 통해 커미티를 구성하여 블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G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만 클레이를 스테이킹해야 하고 이후 스테이킹량을 500만보다 줄인다면 합의 참여자 조건에 의해 강등됩니다. 모든 GC가 합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커미티를 안전하게 구성하여 일부 노드만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 과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2022년 9월 16일 기준 실제 클레이튼 GC의 스테이킹 비율을 보여줍니다. 총 36노드 참여자들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상당히 균등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클레이튼은 진위계수를 적용하여 특정 노드가 많은 비율의 양의 지분을 스테이킹하더라도 시스템에 적용되는 지분의 비율을 균등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진위계수가 적용되기 전 중앙화된 스테이킹 상태를 보여주며 진위계수가 적용된다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여 스테이킹량을 조정하여 시스템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예시이며 수식과 이를 구현한 코드에 따라 진위계수 적용 후 스테이킹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진위계수를 적용하여 스테이킹 비율을 균등하게 조정한 이유는 클레이튼의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블록 제한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스테이킹량에 비례하여 블록 제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노드가 스테이킹을 많이 했더라도 전체 스테이킹 비율 중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이는 특정 노드에게 블록 제한 기회가 중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 제한자가 선정되었다면 본격적인 합의를 진행합니다. 블록 제한자는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트랜잭션을 포함하여 블록을 만들어 프리페어 메시지를 함께 합의 참여자들에게 전송합니다. 프리페어 메시지를 받은 합의 참여자들은 해당 메시지에 동의하는 경우 프리페어 메시지를 만들어 다른 합의 참여자들에게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의 동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노드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 참여자 전체 수의 3분의 2 노드가 합의에 동의하였다면 다음 단계인 커밋 단계로 넘어갑니다. 프리페어 단계와 동일하게 커밋 메시지를 만들어 다른 합의 참여자들에게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한 번 더 표현하고 다른 노드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 참여자 전체 수의 3분의 2의 커밋 메시지를 받아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면 해당 블록에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과정이 이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가 일정 시간 진행되지 않는다면 라운드 체인지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블록 제한자를 선출하여 다시 프리페어 단계부터 합의를 진행합니다. 클레이튼의 경우 10초간 하나의 블록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합의 과정을 중단하고 라운드 체인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합의 알고리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부 노드는 합의를 이미 완료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일부 노드는 새로운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락킹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프리페어 단계 이후 락드 상태가 된 노드는 새로운 합의를 위해 새로운 블록 제한자를 선출하더라도 기존에 합의하던 블록을 그대로 제한받아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블록 제한에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락킹 메커니즘 덕분에 전체 네트워크는 안전하게 블록 제한자를 변경하면서 하나의 값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 합의 알고리즘은 여러 개선점과 최적화를 통해 낮은 지연 속도와 절대적 최종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블록체인 산업에서 대표되는 플랫폼들과 지연 속도를 실험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2초 정도 압도적으로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많은 플랫폼에서 확률적 최종성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클레이튼은 절대적 최종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커미티를 구성하여 낮은 지연 속도로 합의를 진행하고 메시지를 이용한 브로드캐스트 베이스드 BFT를 채택하여 절대적 최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유저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한
실시간 서비스를 클레이튼에 올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튼 합의 알고리즘의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합의가 아시아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를 글로벌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보려 합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블록 제한제 알고리즘 수정, 블록 전파 부하 감소, 불필요한 메시지 복잡도 감소, 합의 과정 파이프라이닝 처리 등 현재 프로토콜 파트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성 확보를 위해 합의 참여 노드 수는 계속 늘려가고 있으며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각 노드의 대표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클레이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크러스트 유니버스에 합류하여 클레이튼을 개발하고 싶으시다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